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조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업들도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괜찮은 것, 해당 기업이 좋은 것과 주식이 좋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왜 대한민국 2차 전지들에 대한 조심성 혹은 2차 전지들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향방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사실상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포진된 글로벌 1위, 2위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특별한 경쟁력 혹은 특별한 가격 경쟁이라던가 수직 안정화에 대한 수직 계열에 대한 안전성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다른 기업들과 거기서 거기인 혹은 오히려 수직 계열화 면에서는 훨씬 더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에코프로 BM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스미토모 광산이라던가 스미토모 금속이라던가 혹은 유미코어 이런 기업들도 에코프로 못지않게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캐파로는 1위, 2위, 3위가 스미토모 금속, 유미코어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그럼 이들 기업과 시가총액이 좀 비슷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비해 못지않게 이들 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이들 기업의 그런 캐파 증설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약 한 28조 6천억 정도. 그런데 스미토모 금속이라던가 유미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14조에서 15조 그 정도 사이입니다. 특히 유미코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대략 한 13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시가총액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28조 6천억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19조 2천억이기 때문에 두 개 기업만 합치더라도 사실 50조 원에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스미토모 금속과 그리고 이런 유미코어를 다 합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을 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여기 좀 봤을 때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씩 성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은 맞아요. 다만 올해를 필두로 해서 성장성의 피크아웃이 저는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성장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그 성장률이 확연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조심할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전까지 제가 금양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금양의 시가총액이 현재 약 5조 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순이익이라던가 현금 흐름 혹은 또 나아가서 이제 캐파 증설, 캐파 생산량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시가총액 5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버블이 꼈고 무언가가 이쪽에 좀 개입을 하면서 저는 억지로 그런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도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심할 구간에 좀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딱히 이들 기업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영업이익률도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돼요. 물론 이들 기업이 제가 나쁘다는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도가 뛰어나냐, 지금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매력도가 뛰어나냐 한다면 저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사실상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사실 이런 것들을 올려봤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요. 사실 저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금양 이들 기업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법을 영역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해외에서도 JP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반토막 이상이 나야 한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대략 목표 주가를 19만 원대로 설정하면서 대략 30% 이상의 그런 주가 폭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 생각도 사실상 뭐 그다지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들 그런 뭐 이들의 그런 주장이라던가 혹은 목표가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라는 게 보다는 좀 당위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은 뭐 현금을 영업으로 따른 그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사실상 별로 좋진 않아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냈고요. 재작년도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를 낸 이유가 사실상 캐파 증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 리튬이라던가 니켈 이런 식의 좀 원자재들, 원재료들을 굉장히 좀 많이 재고를 늘리면서 좀 매수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리튬, 니켈 등의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리튬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고 자산을 쌓아놓은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자산에 대한 그런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을 늘렸고요. 많은 폭의 적자를 내면서까지 자산을 늘렸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들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가파르게 그런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올해부터 이제 해외 시장에 또 풀리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시장에 갇혀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풀립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S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그 전날에 이제 LS를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21.25%의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수익 인증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차라리 이런 전략 인프라 쪽, ESS 쪽, 혹은 해저 케이블 이쪽에 대한 주식들이 향후 안정성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안정성, 주식에 대한 상승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저가 LFP에 대한 그런 좀 진출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밀고 있는 삼원계 역시나 중국 쪽에서 개발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런 향망을 딱히 밝게 보지 않습니다. 수직 안정성, 수직 계라던가 혹은 그런 광산에 대한 지분율, 더 나아가서 그런 삼원계약, 그런 LFP의 그런 경쟁성에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중국 기업들의 좀 우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IRA, 유럽의 그런 CMRA 같은 경우 진짜 중국산 제품들을 좀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좀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같은 그런 상승세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투자 중이시라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그냥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지금의 주가에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말씀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필승!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